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죠. 여러분의 플러스 경제를 위한 재테크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에는요. 초중고생 자녀를 둔 40대 부부를 위한 맞춤형 재테크 노하우에 대해서 배워볼 테니까요. 오늘 강의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매주 수요일 우리에게 재테크 전략을 전수해주는 분이죠. YG인베스트 심기원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잠시 후 고수들의 투자 비법 시간에서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만나보겠습니다. 시장 흐름 속 목적 자금 운용 전략의 1인자,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재테크 전략을 제시한다.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오늘 강의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 강의 듣다가 궁금한 점 생기실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저희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답변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센티비에서 이 샘플러스 증권 전문가 방송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시간 잘 맞춰서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샘플러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시청자 퀴즈부터 알려드립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이나 아니면 와글와글 게시판에 연락처와 함께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매일매일 한 분씩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총 5분을 저희가 공개합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요. 이성규 팀장이 쓴 책이죠. 시장을 읽는 기술책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공개합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종신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나오는 보장금에 대한 용어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도 있는데요. 1번 납입보험료, 2번 사망보장금, 3번 해약환급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퀴즈 알려드릴게요. 종신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나오는 보장금에 대한 용어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납입보험료, 2번 사망보장금, 3번 해약환급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 정답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면 정답은 쉽게 찾아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초중생 자녀를 둔 40대 부부의 재테크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한번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이번에 중학생이 되는 아들과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딸을 둔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남편 혼자 벌면서 두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생활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다 보니 재테크에 대한 필요성이 간절한데요.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가정경제를 꾸려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이 좀 도와주세요. 우선 저희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도 저희 소유고요. 시세는 약 3억 5천 정도인데요. 집을 사기 위해 받았던 대출이 1억 정도 있습니다. 1억은 다행히 남편이 준 공무원이다 보니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고요. 원금 상환 기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 자동차를 한 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값에 대한 할부 기간은 끝났고요. 1년에 보험료가 약 6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남편의 월급은 400만 원 정도 되고요. 빚을 지고 사는 형편이다 보니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 앞으로 매달 들어가는 적금이 현재 2천만 원 정도 있고요. 나중을 위해 청약통장 하나씩 만들어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편 이름으로 된 종신보험 15만 원을 10년 정도 납입했고요. 앞으로 10년 정도 더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네 식구 실손보험 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휴대폰 비용, 관리비 등의 세금이 총 6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고요. 아이들 교육비로 매달 10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남편이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 주유비를 포함한 생활비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저희 네 식구를 위한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이 이렇게 왔는데요. 심기현 대표님, 이 40대 부부를 위한 재테크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뭐 사연 보내주신 네. 사연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지금의 재정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재테크에 예.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가져가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내주신 사연의 그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월 수입이 남편분께서 이제 4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이시고 부인께서는 이제 전업주부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주거 형태, 집 같은 경우에는 자가 소유이지만은 한 1억 원 정도의 대출금이 있다라는 점. 하지만 그 특이한 점은 조금은 상환 기간이 조금 남아 있고 그리고 네. 아무래도 뭐 직장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저금리의 그런 대출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부담은 안 되시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를 한 대 소유하고 계시고 출퇴근을 이 자동차로 하시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금융상품 현황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정기적금 현재 2천만 원 정도 적립을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만약에 결혼 시즌 동안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한 매달 20만 원씩 지금 적금을 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남편분의 20년나 종신보험 역시나 사망했을 때 나오는 보험인 종신보험을 지금 10년 동안 15만 원씩 납입한 상황이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가족 이름으로 지금 네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비보험이 20만 원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주유비 포함해서 약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자녀가 두 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교육비는 매달 한 100만 원 정도로 들고 가시는 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휴대폰 요금을 포함한 세금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 원 정도. 따라서 우선은 대략적으로 한 달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돈이 현재 약 350만 원 정도 되시고 저축 가능 금액은 한 50만 원 미만으로 지금 나온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고 그렇다면 이 사연을 보내주신 가정에서 이제는 어떠한 재테크 목적을 가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크게 한 5가지로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자녀 교육 자금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자녀가 아직은 학생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교육 자금에 대한 부분이 부담감으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녀 교육 자금 마련에 대한 플랜을 정확하게 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사연 보내주신 부부께서 약 40대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노후 자금에 대한 필요성 상당히 느끼실 것 같으신데 노후 자금에 대한 마련책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는 결혼을 하시고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이라든가 뭐 종신보험 이런 거 가입을 하신 거 보시니까 가족 위험 보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대비가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위험 보장에 있어서도 이제는 정확하게 꼼꼼하게 따져야지만이 먼 훗날에 정말로 우리가 위험이 다가왔을 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보장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 상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특이한 케이스로서는 저금리 기조로 아직은 만기 상환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녀 결혼 자금 준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재무 목표까지 한번 세워봤는데요. 지금 사연을 쭉 읽어보니까 이 40대 이 사연을 보내신 부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출 상황으로는 매달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지금 시점 상당히 뭐 400만 원의 그러한 그 남편분께서 벌이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좀 많이 버시는 그런 편이신데 이러한 가정에서도 지금 상당히 저축 금액을 아까 50만 원 미만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지출되는 돈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출되는 돈을 줄이지 않는 한 이 저축 가능 금액을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인데 뭐 아무래도 뭐 직장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매달 들어오시는 돈이 고정돼 있다. 따라서 나가는 금액을 줄이셔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재테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불필요한 지출 금액에 있어서는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고정비와 그리고 변동비를 구분하는 것은 40대 가정에서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는 것보다는 각 가정에 맞는 상황에 맞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편하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담 가정의 경우에는 우선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자녀 교육 비용으로서 지금 지출되는 돈이 약 1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오프라인, 즉 학원을 가서 듣는 수업을 지금 아마 듣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자녀 교육 비용에 있어서는 우선은 조금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정 상황에 따라서는 뭐 줄일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전반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몇 년 동안 이제는 인터넷 강좌가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상장된 그러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이 그만큼 온라인 교육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만큼 좋은 컨텐츠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오프라인 학원을 가서 듣는 수업을 듣는다고 한다면은 온라인 강좌, 인터넷 강좌로 어느 정도는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인터넷 강좌를 들으면 단순히 수강료만 싸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학원을 가고 오고 하는 교통비가 줄어들 것이고 또 학원을 가서는 뭐라도 친구들과 만약에 사 먹는다든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은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용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우선은 교육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줄이시라는 게 아니고 교육적인 목적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교통비의 전략으로 지출 금액을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 같이 들리겠지만은 사실 자동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사실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한 달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드시는 것이 보통이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기름값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구입하신 지 오래된 그런 차를 지금 갖고 다니시는 것 같으신데 보증 기간이 끝났다고 한다면은 보통 소모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차를 많이 끌고 다니면 다닐수록 엔진 오일이라든가 소모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단순히 교통비 전략으로서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이용한다고 한다면은 주유비뿐만이 아니고 소모품에 대한 비용도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사시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딘지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확답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수도권이라든가 그리고 지방이라도 대중교통이 이용 가능한 그러한 지역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교통비를 줄이는 전략 그리고 그 교육비까지 줄이는 전략으로서 최소한 50만 원 이상의 그러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그 돈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저축하시는 전략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재테크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전에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이자 말씀하시면서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지금 사례를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국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를 조금 줄여보자 하셨고 남편분의 출퇴근 그 주유비 조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 2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출퇴근 주유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아이들 교육비는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특히나 사례를 보내신 분들은 초중생 자녀분을 두셨기 때문에 더 많이 교육비 지출이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재무 목표를 세워주실 때도 자녀 교육 자금 마련을 가장 먼저 그 플랜 1위로 꼽아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녀 교육 자금 마련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뭐 아무래도 그 청소년을 둔 가정이기 때문에 교육 자금에 대한 예. 그런 부분이 가장 조금은 고민이실 겁니다. 또한 상담 내용에 보시다시피 교육 자금을 위해서 따로 적금까지 드시고 또 2천만 원 가량을 지금 모으셨다라고 한 것만큼 교육 자금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은 교육 자금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교육 자금으로 모았던 자금에 대해서는 교육 자금으로 지금 쓰는 것이 아니고 종잣돈 마련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부터라도 교육 자금을 마련하는 그러한 플랜을 다시 한번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담 내용을 잘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고등학교 이상 혹은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플랜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니까,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교육자금보다는 조금 다른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 교육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자금이 필요한 정확하게 시기를 한번은 계산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교육자금에 대해서는 언제 필요하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 뭐 제가 그냥 대학 등록금, 뭐 고등학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가정에 대해서는 만약에 뭐 유치원, 뭐 이 가정 사례가 아니고 다른 가정을 든다라고 한다면은 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뭐 영어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사립 초등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재무적인 시기라든가 목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체크만 해주신다라고 한다면은 보다 더 정확한 재무 설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교육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고등학교 과외비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은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 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자녀 교육 자금 플랜에 있어서는 교육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상의를 통해 갖고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만약에 결정이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고등학교 교육비, 즉 과외비에 대한 그 교육자금 준비라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고등학교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많은 기간은 아닙니다. 상당히 뭐 그렇게 짧은 기간도 아니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지금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완전히 중장기적인 상품, 먼 미래를 바라보는 상품은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과외비, 교육비라고 했는데 과외비를 만약에 준비하는 그러한 자금이라고 한다면은 중장기적인 상품은 네. 불리하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황금성이 좋은 것을 우선은 기준으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돈에 대한 황금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이 황금성 부분을 만약에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몇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품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는 펀드와 그리고 적금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우선은 고등학교 과외비에 대한 목적 자금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 상품으로 나누어서 우선은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 대학교 등록금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고등학교보다는 그래도 시간이 한 1, 2년 정도, 2, 3년 정도는 더 벌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께서 변액 유니버셜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지만이 상당히 재테크적으로 효율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증권저축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증권저축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량주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블루칩 중심의 그러한 종목군들 차근차근 매달 일정하게 사는 것을 바로 증권저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증권저축 같은 경우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량한 대형주 중심으로 매달 똑같은 금액을 저축하듯이 적금을 드듯이 혹은 펀드를 가입하듯이 매달 사는 그러한 행태를 증권저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량주 그리고 그룹주 중심으로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은 이미
과거 역사상 통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저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종목을 중심으로 네. 매달 조금씩 사준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양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에서는 이 학자금 대출을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가 혹은 정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대학교 등록금 마련 및 대학 자금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겠지만은, 그때 상황이 만약에 어느 정도 좀 좋아졌다라고 한다면은 이 증권저축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자녀들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서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상품으로는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위험성이 분명히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우선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겸비가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플랜을 만약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증권저축같이 우량주를 자식에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모으시는 전략으로서 우선은 자녀 교육자금 플랜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은 질문이 하나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아놨던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운영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2천만 원을 무조건적으로 교육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예치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 최소 앞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만약에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투자적인 메리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 목돈에 대해서는 종잣돈을 더욱더 늘리는 전략으로서 한 번 더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어떠한 그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은 개인적으로는 지수형 ELS에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통 만기가 3년짜리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왜 많은 투자 상품, 거치형 상품 중에 지수형 ELS를 얘기하냐라고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드리면은, 우선은 종목형 ELS보다는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탁월하다. 아무래도 종목이 50% 빠지는 거랑 지수가 50% 빠지는 거랑은 지금 시점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은 종목이 50% 빠질 가능성이 높은지 지수가 50% 빠질 가능성이 높은지 잘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은 왜 안정성이 좋은지를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상품마다 다르지만은 우선 뭐 대략적으로 한 50% 중간 정도 말씀드리면은 지수가 50%만 급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ELS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8% 조금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한 8%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한 거고, 상품마다는 10% 이상의 고수익도 가능한 상품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ELS 3년 정도를 생각하시고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은행 금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수형 EL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하면은 무조건 지수형 ELS는 손실을 안 보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결론적으로는 손실 납니다. 사실 날 수 있고 위험성 분명히 있겠지만은 오히려 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수형 ELS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만약에 정말로 50% 지금 2000포인트라는 가정에서 1000포인트 이하로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뭐 상품마다 다르겠지만은 사실 손실 구간입니다. 손실이 돼서 만약에 50% 빠져서 원금이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만 남았다라는 1,000만 원이 그럼 날아간 거 아니냐, 손실 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뭐 과거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2천에서 1,000을 간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종목분들이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니고 반의 반토막, 그리고 반의 반토막, 더욱더 많은 하락률, 지수 대비 종목이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하락률은 더욱더 가파르게 내려간다는 점은 과거 2008년이라든가 과거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위기 때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수가 급락했다는 원금 손실이 발생됐다고 한다면은 그 돈을 다시 한번 재투자 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충분히 손해 보신 금액에 대해서는 만회를 하고, 그리고 더 큰 수익도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수형 ELS이기 때문에, 우선은 목돈 전략에 있어서는 3년 정도 어느 정도 안정성 경비된 지수형 ELS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께서 채권 투자, 뭐 어느 정도 목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채권 투자로서 매달 혹은 3개월 정도 이자를 받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크게 채권 투자로서는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뭐 매달 월 이자가 나오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2천만 원으로 지금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이 한 5에서 한 6% 정도 회사채 기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천만 원을 넣고 매달 일정한 이자를 받는다라고 해도 크게 지금 돈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채권 투자보다는 한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하신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지수형 ELS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면서 목돈 운영에 있어서는 지수형 ELS로 종잣돈을 좀 더 불리는 투자 전략을 한 번 더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녀 교육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들어보니까 일단 고등학교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선 비교적 환금성이 좋은 펀드나 적금에 투자하셔서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학 교육비를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 저축으로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나중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결혼 자금까지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또 목돈 운영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목돈을 운영하시는 방법으로는 채권 투자보다는 3년에서 5년 정도 지수형 ELX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외에요. 이 사례 보내신 부부를 위한 계획은 또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뭐 몇 가지 더 네. 말씀드리면은 가장 첫 번째 역시나 예. 또 하셔야 될 것은 뭐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비상자금 확보를 먼저 해 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신혼부부 때 말씀드렸듯이 뭐 어느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비상자금은 마련해 두셔야지만이 위험성 자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외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한 6개월 정도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그리고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가 우선은 보통 안정적인 삶을 위한 자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개월 정도의 생활자금을 항상 두시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삶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은 6개월 정도 자금 상당히 지금 뭐 한 달에 들어가는 고정비가 상당히 크신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 6개월이라고 해도 상당히 목돈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과거 신혼부부 때보다도 지금 더욱더 목돈인 상황에서 그러면은 단기성 자금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신혼부부 때는 CMA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CMA가 뭐 MMDA라든가 MMF보다 좀 더 좋기 때문에 CMA로 말씀드렸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가정도 CMA가 답이냐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은 결론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상품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RP와 그리고 혹은 MMDA를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금액적인 차이. 근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활비가 이 가정보다는 적게 들어가고 또 맞벌이다 보니까 3개월의 그런 생활자금을 좀 여유자금으로 두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고정비도 크고 그리고 외벌이다 보니까 우선은 비상자금이 상당히 많아야 된다라는 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액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는 좀 더 고수익을 줄 수 있는 단기 상품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RP, 환배부 조건 채권이라고 해서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걸고 뒤에 다시 한번 대갚아주는 그러한 형태의 채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대략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만기이 있겠지만은 90일 이내로 상당히 안정성이 겸비가 됐다라는 점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금액 지금 고정비 대략적으로 뭐 300만 원만 잡아도 6개월이라고 한다면은 1,000만 원 돈이 넘어가는 상당히 고액이기 때문에 우선은 RP 어느 정도 1,000만 원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RP 쪽으로 관심을 갖고 RP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사실 많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뭐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MMDA를 말씀드리는데 네. 예전에 MMDA고 그러면 MMF, CMA 차이점을 말씀드릴 때 MMDA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차등 지급이라는 겁니다. 차등 금리 지급. 차등 금리 지급이 뭐냐면 금액에 따라 갖고 이자율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때 500만 원 사실
이상에서 이제 MMDA가 사실은 큰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제 500만 원 이상부터는 사실 MMDA가 유리하긴 하겠지만은 그 이자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1,000만 원 돈이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MMDA에 대한 수익률은 CMA라든가 MMF보다도 더욱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차등 지급하는 MMDA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가정에 대해서는 CMA가 정답이 아닌 MMDA나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셨다라고 한다면은 RP 같은 이러한 단기성 자금을 활용해 갖고 조금의 이자라도 더 받는다고 한다면은 금액이 크신 만큼 이자도 어느 정도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활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기상자금 확보에 대해서 한번 봐봤는데요. 가족 위험 보장을 위한 플랜을 한번 세워봐야겠죠? 네, 우선은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그러한 플랜을 같이 좀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족 위험 보장에 대한 플랜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들에 대한 보험 증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증권 분석이 뭐냐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은 각자 가입한 보험 증서를 통해서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 등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으로써 중복되거나 그리고 불필요한 보장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것이 바로 증권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권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뭐 짧게 좀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어떠한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은 보험 증권을 줍니다. 그 보험 증권에는 내가 어떠한 사고가 당했을 때 혹시 어떠한 질병을 당했을 때는 어떠한 금액, 질병의 이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보장 금액이 있을 겁니다. 보장 금액은 뭐 이거 만약에 뭐 뇌졸중이다. 뇌졸중에 걸렸을 때에는 뭐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병 내용과 그리고 보장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쭉 한 번씩 쭉 그 여러 가지 나온 질병에 대한 목차를 쫙 적으신 다음에 거기에 또 그 목차에 맞는 금액을 적으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만약에 어떠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떠한 금액만큼 나오는지가 체크가 가능하십니다. 그만큼 단순히 어떠한 보험 들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나는 보장이 될 거다. 그리고 나는 돈을 받아서 병원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그러한 보장 금액과 보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막상 위험이 닥쳤을 때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거를 안 하신 가정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보험증권을 다 꺼내셔갖고 정확하게 꾸준하게 목차를 설정하신다고 한다면은 보다 더 한눈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더욱더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 분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 번쯤은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은 가입을 했던 그런 뭐 설계사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PB 분들한테 의뢰를 하셔도 정확하게 좀 체크가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이 TV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가정 지금 상담 가정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실비 보험을 지금 가입했다라고 저희 쪽에 남겨주셨는데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우선은 몇 가지는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어떠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암 보장에 대한 부분은 필수 항목으로서 추가적으로라도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러한 암 보험 관련 금액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우리나라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높아지는 이유가 이 암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많이 걸리고 또 많이 돈을 지불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암보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얼마를 들었든 간에 지금 시점이라도 암보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든든하게 대비를 하셔야지만이 뭐 무조건적으로 그렇다고 암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은 확률적으로 높은 암 발생을 조금 예방 차원에서 말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암에 한번 걸리게 된다고는 그동안 여태까지 모았던 자금을 또 이 병원비로서 다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안보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있습니다. 바로 암과 같이 자주 걸리는 그러한 질병에 있어서 조금 더 보장 금액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바로 또 우리나라 뭐 사망률이라든가 아니면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보장 금액이 없거나 적으시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도 가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만약에 좀 더 강화한다, 좀 더 보장을 잘 하기 위해서 좀 더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먼저 가장 좋은 것은 기존 보험에 있는 기존 보험의 특약 형태로 재가입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보험의 특약으로만 든다라고 한다면은 사업비 부분, 보험이라는 것은 초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신규 가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사업비가 이중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손해를 보실 수가 있는데, 기존 보험의 특약으로 만약에 재가입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사업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전략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셔도 신규 가입 여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나빠집니다. 특히나 물론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나라에서 이러한 어느 정도 보장을 더 강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개인이 들고 있는 개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보장이 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이라도 신규 가입 여부를 고려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보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험률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질병에 대한 똑같은 금액을 보장받기 위해도 보험료는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40대가 그렇게 늦은 시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 금액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전략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아까 상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녀 명의로 청약 저축 통장을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으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자녀 명의로 청약 저축 통장 가입을 만약에 한다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 말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점 자녀를 위해서 벌써부터 부동산, 물론 사회 통념적으로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장가 보낼 때에는 집을 해줘야 된다는 통념이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 미래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인구수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녀들이 만약에 결혼할 시즌에는 더욱더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지금 굳이 청약 저축을 따로 돈을 주고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결혼하기 전 바로 성인이 되고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회 관습적으로 비슷한 사회 보통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는 성인이 되고 5년 이상의 그런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재가입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 굳이 자녀 앞으로 청약 통장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에 대해서는 우선은 집이 있으시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말자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청약 저축 통장을 자녀를 위해 지금부터 마련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내 자녀를 위한 자금 어떻게 준비해 볼까요? 네, 우선은 내 자녀를 위한 자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자녀 이름으로 자녀 이름을 주식 계좌를 좀 개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 청소년 이름으로 많은 금융상품 계좌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잘 시켜야지만이 돈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이 생기면서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 이름으로 자녀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과 그리고 저축이 늘어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경제적인 그러한 것을 경제적인 개념을 심어주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에 따라 갖고 금융권들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니어 우대 저축 예금 등 청소년을 위한 저축 상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영화 할인이라든가 혹은 뭐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어떠한 형태에 있어서 할인 혜택을 준다든가의 혜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용돈 관리에 있어서도 청소년 전용 카드가 최근에는 발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체크카드보다는 이 청소년들에 대한 뭐 사고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생활에 좀 맞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주거래은행, 지금 자주 이용하시는 주거래은행에 가셔갖고 청소년 자녀를 위한 여러 가지 뭐 금융상품이라든가 체크카드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에 따른 할인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체크하신 다음에 필요한 것에 있어서 가입을 해주시면은 내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다양하게 청소년 특별 혜택에 대한 상품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를 위한 자금 운영에 있어서는 자녀에게 경제적인 개념을 주고, 또 자녀가 자주 이용하고 자녀가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 금융상품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갖고 가입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플랜을 세워봤는데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정작 자녀에 대한 투자에만 고민을 하시다가 자신의 노후 준비는 소홀하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연을 읽어보니까 오늘 사례를 보내신 그 40대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후 준비 플랜도 한번 세워볼까요? 네, 우선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네. 또 노후 준비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네. 부모님들께서 사실 더 좋은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 또 더 좋은 질의 어떤 물질을 해주기 위해서 노후 준비는 상당히 소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노후 준비라는 것은 항상 염두를 하시면서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노후 준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먼저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업군을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직업군에 따라 갖고 국민연금이라든가 그리고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형태가 지급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직업군에 따라서 연금 전략, 노후 준비에 있어서 상당히 전략이 다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무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어느 정도 뭐 큰 일이 발생하지 않거나 큰 사고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년이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이 되는 그러한 직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든가 준공무원, 뭐 최근에 결혼 상대자로서 공무원, 이 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것이 뭐 월급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그만큼 노후에 대한 대비 그리고 은퇴에 대한 대비가 다른 뭐 사업자라든가 이러한 부분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 또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준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준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한 30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30만 원으로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우선은 30만 원 정도, 뭐 그렇다고 해서 생활비를 완전히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녀의 교육 자금을 완전히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한 30만 원 정도의 개인 연금을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변액 유니버셜이라든가 개인 연금 조금은 뭐 안정화된 그런 안정화된 투자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개인 연금이 맞을 거고, 그렇지 않고 조금은 좀 고수익에 대한 부분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변액 유니버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성향이 어떤 것으로 어떠신지는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노후 자금에 있어서는 한 30만 원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물론 대출이 1억 원이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 당장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 플랜, 이 플랜 말고 재차적으로 이제 네. 교육 자금이 들어가고 그때 다시 한번 이 대출금에 상환하는 플랜을 짜야 되시는데 그것이 만약에 다 진행이 되고 노후를 맞이했다라는 가정하에는 주택연금 같은 것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30만 원에 대한 돈도 어느 정도로 확보가 되고 또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큰 그런 부는 아니겠지만은 네.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 있어서는 우선은 최소한의 비용 한 30만 원 정도만이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례를 보내준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준 공무원이라서 이렇게 연금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준 공무원이나 이 공무원만큼의 연금을 기대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사례 보내신 부부를 좀 사례를 떠나서 연금을 기대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또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좀 자세하게 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우선은 뭐 사실 준공무원, 네.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가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편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역시나 뭐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조금은 좀 공격적으로 이 노후 자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우선은 최소한 연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상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뭐 퇴직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은 50만 원도 상당히 좀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은 우선은 최소한 아주 최소한은 5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아까 연금 상품 쪽으로 꼭 가입을 해 주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뭐 사업을 하시거나 어떠한 뭐 목돈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이 신한연금 형태도 많습니다. 돈을 한꺼번에 내고 추후에 매년 있다가 연금으로 받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목돈이 생겼을 때는 이러한 일신한연금을 꼭 기억을 하셔갖고 목돈이 생기면은 뭐 어떠한 물품을 사는데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셔갖고 일신한연금에 대한 부분 항상 체크를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주택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자가 형태의 데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택연금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좀 더 월 수입에 대한 기대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추후에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걸로 전환시켜 만약에 아파트를 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물론 뭐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무조건 예측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좀 아파트나 뭐 좀 이러한 자산을 갖고 있는데 오피스텔이나 만약에 다세대로 은퇴 이후에 조금은 주택을 전환시켰다라고 한다면은 매달 월 수익 월 수입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10년 있다가 오피스텔 다세대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상황처럼 매달 나올 수 있는 월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으로서 또 매달 노후 자금을 또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뭐 공무원이 아니시거나 일정한 연금액이 지금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최소 금액 50만 원을 연금 쪽에 납입을 해주시고 목돈이 생겼을 때마다 다시 한번 일신한 연금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평수가 넓은 곳에서 살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은퇴 이후에는 평수를 줄이시는 전략으로서 오피스텔이나 그리고 다세대 주택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매달 월세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역시나 40대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번 좀 짧게 정리해드리면은 노후 준비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건강 준비를 잘 하신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그러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만약에 해쳤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가장이 만약에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고 한다면은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자금도 끊깁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물론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안정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보시는 거겠지만은 마지막으로는 건강 체크하시면서 좋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재테크 노하우에 대해서는 초중고생 자녀를 둔 40대 부부를 위한 재테크 전략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상담 또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사례를 와글와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 심경원 전문가와 함께 매주 수요일 자세한 맞춤형 재테크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의 퀴즈 내용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있어요. 자, 강의 중에 충분히 답을 고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죠. 종신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나오는 보장금에 대한 용어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도 있죠. 1번 납입보험료, 2번 사망보장금, 3번 해약환급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락을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매일매일 저희가 한 분 당첨자를 골라내서 매주 금요일마다 공개합니다. 이성규 팀장님의 책 시장을 읽는 기술 책을 함께 보내드리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어봤는데요. 오늘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목요일입니다. 하창봉 팀장님의 강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내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